틀니를 이제 몇 번이나 실패하시고 저를 찾아오시는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틀니가 자꾸 빠진다거나 식사하실 때 많이 아프고 하시다는 분들을 보면 방식과 없이 치료를 받으셨더라고요. 이 방법 없이는 아무리 틀니를 잘 만들려고 해도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19년차 보철과 전문의 디지털 정원장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틀니는 원래 좀 불편한 거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는 좀 참아야 되는 거라고 생각도 하시고 하다 안 되면 이제 틀니 접착제를 쓰시기도 하시고 이런 분들이 좀 많이들 계시는데요. 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틀니도 제대로 입에 딱 맞게 제작하면 접착제도 안 쓰시고 식사도 편하게 다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환자분들께 제가 꼭 알려드리고 싶은 이야기를 좀 준비했습니다. 틀니가 불편했던 진짜 이유와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한 틀니로 식사를 잘 하실 수 있게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오늘 하나하나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틀니를 했을 때 많이들 말씀하시는 게 자꾸 빠져요, 씹을 때 아파요, 막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 입에 제대로 맞춰진 틀니가 아니기 때문인데요. 과거에 이제 일반적인 틀니 방식은 이런 방식을 통해 만들었습니다. 이게 보더몰딩이라고 하는 건데요. 컴파운드라는 재료를 이제 불에 달궈서 이렇게 말랑말랑하게 만든 다음에 본을 뜨는데 테두리를 이렇게 입히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환자의 구강 내에 이렇게 집어넣고 저희가 손으로 움직여가지고 그 길이를 좀 잡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방식은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누가 얼마나 당기는지, 어느 정도로 녹였는지, 얼마나 눌렀는지에 따라서 이 길이가 매번 달라졌거든요. 길이가 너무 길면 이제 근육이 이제 밀어내가지고 틀니가 뚝 떨어지기도 하고, 또 길이가 너무 길어서 또 어디가 눌려서 아프기도 하고, 또 길이가 너무 짧아지면 이제 붙어있는 힘이 떨어져가지고 틀니가 또 뚝뚝 떨어지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자꾸 들뜨고 빠지고 아프고 이제 말할 때 조금 울리고 이런 이 모든 문제들이 이런 정확한 길이를 측정하기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보더몰딩을 너무 잘하시기 때문에 틀니가 기가 막히게 잘 나오지만 모든 사람이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심지어는 제가 만약에 틀니를 저 방식으로 만든다고 해도 이번에 만들 때와 다음에 만들 때와 매번 이제 길이가 달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방식 때문에 틀니가 과거에는 굉장히 어려운 치료였다. 그래서 많이 빠지기도 아프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이런 원인 때문에 그럴 수 있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 일반적인 이런 보더몰딩을 하는 방식 말고 새로운 다른 방식이 있어서 오늘은 그거에 대해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 BPS라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BPS라는 거는 이제 바이오 펑셔널 프로세싱 시스템이라고, 우리말로 하면 이제 생리기능 기반 보철 시스템이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유럽에서 이제 만들어진 방법인데 근래에 만들어진 방법은 아니고, 이제 BPS 시스템은 80년 전부터 유럽에서 이런 체계가 잡혀서 이런 시스템이 지금까지 정립이 돼서 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시스템의 핵심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폐구 인상이라는 건데요. 아까 본을 뜰 때는 입을 벌리고 이렇게 손으로 집어넣고 환자의 입술을 막 당기면서 저희가 만드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이 BPS 시스템은 폐구 인상이라 그래서 위아래를 동시에 집어넣고 환자분이 입을 우물우물하고 움직이면서 위아래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면서 전체적으로 본이 만들어지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첫 번째 차이점이라 보시면 되고, 이제 BPS 같은 경우 이렇게 환자의 혀도 왔다 갔다 움직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물고 뜨거든요. 그래서 우이 하면서 저런 식으로 환자의 근육의 움직임을 인기해서 뜨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제 사용하는 위치에서 환자분의 그런 근육이라든지 틀니의 경계가 자연스럽게 정해지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 환자의 움직임에도 이제 들뜨지 않는 틀니가 나오게 됩니다. 이거를 환자가 스스로 만든 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BPS의 또 핵심 포인트 이제 두 번째인데요. 보디가치라는 기구를 이용해서 정확한 위치로 물리는 그 지점을 찾는 게 포인트인데요. 길이가 잘 만들어져서 이게 안 떨어지고 안 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치아가 안 좋다 보면 특히나 뭐 앞니가 남아있고 어금니가 다 빠졌던 경우에는 앞니끼리 이렇게 내서 물기 때문에 턱 위치가 많이 달라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붙어있는 힘과 더불어서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환자들이 이제 편하게 물 수 있는 위치로 틀니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떤 식으로 하는지 이것도 영상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여기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위아래 본을 뜨고 나면 저렇게 좌우 앞뒤 이렇게 움직이면서 튀어나오는 핀이 이제 좌우 이렇게 방향을 찍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앞으로 좌우로 이렇게 해가지고 세 부리 모양의 끝점이 하나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앞, 뒤, 좌우로 한 지점이랑 그다음에 환자분이 딱딱딱 물었을 때 그 지점이 전체적인 게 다 만나면 환자분이 이렇게 편안하게 물었을 때 가장 턱이 이제 위치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그런 게 없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왁스를 만든 다음에 환자분 그냥 편안히 앙 물어보세요 하기 때문에 이게 환자분에 따라서 이제 습관적으로 왼쪽으로 틀어무신 분 같은 경우에는 계속 그쪽으로 물리게 되면 이제 나중에 틀니를 만들었을 때 또 왔다 갔다
갔다 하는 문제가 생기게 되거든요. 근데 이 보디가치 시스템을 이용을 하게 되면 환자의 내미는 운동과 좌우 운동 그리고 위아래 딱딱딱 무는 운동이 나머지가 다 만나는 지점이 이제 환자분이 가장 편안하게 물 수 있는 지점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고 그 지점이 딱 만나면 딱딱딱 했을 때 환자가 틀어무는 게 아니라 그 지점이 정확하다는 걸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위치에서 딱 정확히 만들게 되면 틀리가 굉장히 편해지거든요. 간혹 이제 환자분들이 아까 틀어무신다 그랬잖아요. 턱 관절도 안 좋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고디가치를 했을 때 그 새 부리 모양의 끝점에서 만나는 게 아니라 그 위치가 많이 틀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보고 저희가 이제 환자분이 턱이 안 좋거나 이게 제대로 물리지 않는구나를 파악할 수가 있거든요. 이 고디가치 시스템을 통해 그거를 파악을 하게 되면 환자분에게 틀니를 바로 완성을 하는 게 아니라 치료 우치라 그래서 틀니를 하나 더 만들어서 이게 턱이 좋아지는 과정을 좀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나중에 다시 고디가치를 했을 때 그 점이 이제 물리는 시점이 되게 되면 그때 이제 최종 틀니를 만들게 되면 환자분이 항상 일정한 위치로 물리는 그런 편한 틀니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경험적으로 그냥 편안히 물어보세요 해서 잡는 게 아니라 환자의 그런 운동을 바탕으로 이런 이론의 바탕을 두고 환자분을 치료 우치를 가야 될지 아니면 바로 완성을 가야 될지 이런 것들을 다 분석을 해서 물리는 위치를 정확하게 계속 재현할 수 있는 위치를 잡아주기 때문에 BPS의 고디가치를 쓰게 되면 틀니가 훨씬 편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환자분이 저렇게 핀을 튀어나오게 해가지고 저렇게 앙 물어봤을 때 저 구멍으로만 쏙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저게 구멍으로 계속 쏙쏙 들어간다고 하면 환자가 왔다 갔다 물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틀니가 항상 그 위치에 딱딱딱 물리는 위치를 잡아드릴 수가 있어서 나중에 틀니가 굉장히 편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BPS를 이용한 틀니 같은 경우에는 길이가 일정하기 때문에 접착제를 안 써도 잘 떨어지지가 않고 입안 움직임에 맞춰져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아픈 부분도 훨씬 덜합니다. 그리고 환자분의 물리는 거를 재현할 수 있도록 그런 고디가치라는 방법을 썼기 때문에 이제 틀니가 항상 제 위치로 물리게 되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틀니는 이제 의사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환자의 입이 이걸 직접 만들어야 편합니다. 그게 바로 BPS 방식이고 요즘 많은 분들이 선택하는 이유입니다. 기존 틀니에서 이제 이번에 BPS 방식을 이용해서 틀니를 해드렸던 사례가 하나 있는데요. 풀아치를 하면서 이제 미국이나 뭐 외국에서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긴 했어도 틀니 하시려고 미국에서 오신 건 이번이 처음이었거든요. 어디서 오셨냐고 여쭤보니까 아프리카 알제리에서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틀니하러 이제 아프리카에서까지 오시는구나 좀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요.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이제 아프리카에 있다 보니까 이제 틀니를 좀 제대로 만들기가 힘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의 틀니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조금 상태가 좀 안 좋은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이쪽 틀니는 그나마 나은데 아래쪽 틀니는 이제 앞니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러셨어요? 하고 여쭤봤더니 이제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이제 치과도 별로 없고 틀니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이거는 아프리카 부족 추장님이 만들어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서는 추장님만 이제 틀니를 만들 수 있어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만드셨는데 유튜브를 보시고 그래도 이제 틀니를 하고 싶으셔서 이번에 한국에 들어오시는 김에 저희 치과를 방문해 주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저기 아까 사진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제 굉장히 짧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말을 할 때마다 빠지고 그 다음에 덜그럭거려서 아프고 굉장히 힘드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아까 설명드렸던 그 BPS 방식으로 저희가 틀니를 제작을 해드렸고 거기에 더불어서 디지털을 하기 때문에 BPS 방식, 그 다음에 협착 방식, 그 다음에 디지털 방식까지 이용을 해서 환자분 이제 틀니를 만들어 드렸는데요. 이 영상이 이제 첫날 오셔가지고 살짝 조정을 하면서 이제 맞춰보는 영상인데요. 이렇게 환자분이 빼시려고 해도 잘 안 빠질 정도로 저렇게 유지력도 굉장히 잘 나왔고요. 맨 뒷부분을 제가 좀 안 빠지게 좀 많이 눌렀더니 좀 아프시다 그래서 거기만 살짝 수정을 해드리고 아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유지력도 굉장히 잘 나오고 잡아당겨도 안 빠지잖아요. 그래서 저런 식으로 잘 해드렸습니다. 해서 환자분이 이제 아프리카에 이제 돌아가셔야 되니까 첫날 이제 껴드리고 보통은 한 한두 번 정도 조정을 해야 틀니는 편해지거든요. 딱딱한 새구 드시는 막 발 까지는데 나오는 것처럼 그런 부분이 있으실 것 같아서 다음에 이제 아프리카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불편한 곳 있는지 체크 오시라고 했더니 이제 괜찮다고 이제 안 오시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이 이제 환자가 안 오는 틀니가 최고의 틀니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좀 그래서 안 오신 거면 좀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당신의 틀니가 불편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제 기존 틀니는 이제 경험에 의존한 제작이라서 좀 결과가 좀 들쭉날쭉합니다. BPS 흡착 틀니는 환자의 움직임을 기반으로 제작하기 때문에 접착제가 없어도 고정이 잘 됩니다. 여기에 이제 디지털 밀링 방식까지 더하면 더 정밀하고 붙어있는 힘도 더 좋고 또 편합니다. 혹시 지금 쓰고 있는 틀니가 자꾸 빠지고 불편하다면 틀니가 잘못된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틀니 만드는 방식이 달라져야 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께 편안하게 오래 쓸 수 있는 틀니 이야기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틀니 관련해서 궁금하시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디지털 정원장 정유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